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2026년 1월 기준 코스피 지수가 마침내 4,500포인트를 뚫었습니다. 연일 최고치 경신이라는 뉴스가 도배되고 주변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수천만 원을 벌었다라는 성공 신화가 다시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하지만 말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지금 저는 한국 주식을 단 한 주도 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비관론자라서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서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제 소중한 돈과 그보다 더 소중한 제 인생의 시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주식시장은 흔히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죠. 하지만 제가 지난 수년간 직접 겪고 분석한 한국 시장은 플레이어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설계된 기울어진 운동장 그 자체였습니다. 이 운동장에서 살아남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아예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코스피 4500 시대에도 절대 투자하지 않는지 그 차가운 현실을 여러분께 가감없이 공유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고요? 딱 1분만 이 비유를 들어보세요. 한국 주식시장은 겉으로 보기엔 공정한 스포츠 경기장 같지만 실상은 전문가의 탈을 쓴 설계자들이 지배하는 거대한 함정카드와 같습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 누구나 길잡이를 찾게 되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애널리스트의 채널을 보고 그가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에 들어가면 마치 나만 대단한 비급을 얻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곳은 매일같이 희망적인 분석으로 가득 찬 성지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설계자들, 즉 대주주와 결탁한 소위 전문가들이 아주 싼값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그런 다음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온갖 장밋빛 호재를 퍼뜨리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이른바 펌핑 단계입니다. 어떤가요? 개미들이 열광하며 달려들 때 그들은 이미 준비한 물량을 여러분에게 전부 떠넘기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결국 여러분은 그들이 화려하게 차려놓은 잔치상에 내 돈을 내고 설거지를 하러 들어간 셈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한국 시장의 첫 번째 민낯입니다. 이게 단순히 음모론일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던 2차전지 소재 기업 솔루션의 이야기를 해보죠. 당시 이 종목은 제2의 에코프로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추천과 함께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 그 보고서들을 믿고 시드머니의 절반인 5천만 원을 투자했었죠. 주가는 순식간에 20% 넘게 급등했고 저는 드디어 인생 종목을 만났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장이 마감되자마자 공시 하나가 뜹니다. 최대 주주와 임원들의 지분 대량 매도, 즉 블록딜이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다음날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5%가 폭락했고 하룻밤 사이에 1,700만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건 정교하게 설계된 펌프앤덤프 작전이었던 거죠.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은 냉정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정보는 결코 평등하지 않으며 순진한 초보 투자자는 언제나 그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요리 실력이 좋아도 도박판의 설계자가 나를 노리고 있다면 그 판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한 개별 종목 대신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지수 ETF는 안전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그마저도 완벽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코스피 2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 위험이 분산되니 괜찮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냉정하게 숫자로 따져보면 이마저도 정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코스피 지수 자체가 가진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 때문입니다. 자, 이 상황을 하나의 축구팀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11명의 선수가 골고루 활약해야 강팀이 되겠죠? 네, 그런데 코리아 지수라는 팀은 단 2명의 선수가 경기를 전부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두 반도체 기업이 코스피 200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현대차나 기아 같은 상위 몇 개 기업을 더하면 사실상 10개도 안 되는 기업이 지수 전체의 방향을 결정해버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코스피 200 ETF에 투자하는 것은 200개 기업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미래에 내 모든 것을 거는 집중 투자와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다른 190여 개의 기업이 아무리 선방해도 지수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이건 분산 투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저 분산 투자의 환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박스피라는 지긋지긋한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사실상 전혀 성장하지 못한 셈입니다. 지수가 4,500을 찍었다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면 특정 업종에만 목을 메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도 안 되고 지수 투자도 함정이라면 직접 기업을 분석해서 저평가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가치 투자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워런 버핏이 와도 성공하기 힘든 더 근본적인 함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그 과실이 주주에게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주주를 배신하는 기업의 유전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고 그 거위 농장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장 주인이 가장 핵심 자산인 그 황금 거위만 쏙 빼내서 황금 거위 전문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옆에다가 새로 상장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진 원래 거위 농장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평범한 닭장으로 전락하고 주가는 폭락하겠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20년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의 엄청난 성장 기대감에 주가가 100만원을 돌파하며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돌연 가장 핵심이었던 배터리 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로 물적 분할한 뒤 따로 상장시켜버렸습니다. 믿고 투자했던 주주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황금 거위를 빼돌리더니 경영을 잘못해서 곳간이 비면 너무나도 쉽게 주주에게 손을 벌리는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주주들의 돈으로 자기들 위기를 모면하는 거죠. 당연히 기존 주식의 가치는 깎여나가고 주가는 떨어집니다. 주주 환원은 세계 최저 수준이면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주주 주머니를 터는 문화, 이런 시장에서는 선수의 실력 이전에 게임의 규칙 자체가 주주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사기꾼 같은 전문가들, 구조적 결함이 있는 지수, 그리고 주주를 배신하는 기업들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이쯤 되면 한국 시장에서는 정말 답이 없다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제가 수많은 실패 끝에 찾은 유일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대안은 바로 미국 지수 장기 투자입니다. 왜 하필 미국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애국심을 내려놓고 냉정한 숫자로만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 특히 S&P 500 지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꾸준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전쟁이나 오일 쇼크, 금융위기 같은 온갖 풍파 속에서도 결국 전고점을 뚫고 올라라 갔죠. 지난 3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에 달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유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돈을 벌면 그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주 환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입니다. 회사가 번 돈으로 시장에 풀린 자기 주식을 사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죠. 피자 한 판을 8조각에서 6조각으로 줄이면 한 조각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자사주 매입에만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0조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돈을 오직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만 쓴 겁니다. 둘째는 꾸준한 배당입니다. 코카콜라 같은 기업은 60년 넘게 매년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 삼는 것이죠. 투자는 애국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자본이 가장 존중받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선택하는 지극히 이성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한국 시장이 주주를 홀대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미국 시장은 주주를 위해 존재하는 평평한 잔디구장인 셈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운동장에서 뛰고 싶으신가요? 이제 모든 진실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을 끄는 순간 이 모든 이야기는 그저 흘러가는 정보로 사라질 겁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벗어나라는 이 말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부정하거나 비난하자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의 피 같은 돈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을 가장 확률 높은 곳에 사용하자는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자,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불안하게 차트를 들여다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기업의 배신에 마음 졸이며 보고서를 파고들 시간에 그 에너지를 온전히 여러분의 본업과 삶에 쏟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돈은 가장 정직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투자의 세계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돈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돈은 애국심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장과 효율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거창한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돈 몇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본이 가장 존중받고 가장 투명하게 불어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10년 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는데 현명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